안녕하세요. OSI 7계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서구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OSI 7계층이 무엇이고 왜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실제 통신했을 때 어떤 OSI 7계층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가 송수진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SI 7계층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볼까요? 초기 컴퓨터는 다른 방식, 즉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는 통신에 있어서의 호환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 제작사들과 통신 장비 업체들이 호환 가능한 통신 프로토콜을 제작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다른 기종의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OSI 참조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OSI 참조 모델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모델이라고 한 이유도 이것을 만드는 제작사들이 이것을 참고하고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통신의 전 과정을 7개의 계층을 나누고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정말 오류 없이 완벽하게 데이터를 송수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I 참조 모델은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로 데이터 흐름을 쉽게 파악하여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을 가진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 파악에 있어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오류 파악이 쉽다는 이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OSI 참조 모델은 만들어진 그 목적에 걸맞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준화의 기능을 가집니다.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OSI 7계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7개의 계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한번 나타봤는데 제1계층은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은 네트워크, 4계층은 전송 계층, 5계층은 세션, 6계층은 표현, 7번째 계층은 응용 계층입니다. 하위 3개의 계층 네트워크부터 물리까지는 실제 정보의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상위 3개의 계층 세션, 표현, 응용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4번째 레이어인 전송 계층에서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우편 시스템에 비유하자면은 우선 응용 계층은 여러 가지 목적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있습니다.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요. 편지를 써서요. 응용 계층을 통해서 작성된 편지는 표현 계층에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뀌어요.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뀌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된 다음에 이걸 봉투 등에 넣어서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편지는 이렇게 세션 계층을 넘어가서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보내다가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 전송 계층에서는 편지를 이름으로 구별해요. 이름으로 구별해서 목적지에 있는 주소 내에 거주하는 실제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비유하는 거와 다르게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정기적 신호가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가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계층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소까지 전달된 편지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목적지 건물의 편지함까지 배달됩니다. 그 후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수업된 편지를 우체국에서 다른 인접한 우체국으로 전부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편지가 실제로 비행기나 배나 버스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 조성 친구가 외국에서는 A양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가 프로필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조동 학생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페이지에서 전송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A양에 도달하게 될까요? 먼저 성욱이가 작성하게 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응용 계층을 통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응용 계층은 실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으로서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의 결과로 실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형태로 처리합니다. 테넷이나 예전에
이전 학생들 발표했던 텔넷이나 FTP, SNTP나 HTTP가 그 예시입니다. 그 다음 표현계층, 네. 이렇게 있고요. 표현계층에서는 성우기가 보낸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변환과 암호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환경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번역을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우리가 막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 세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로 바꿔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우기가 보낸 메시지는 이것처럼 부호화되어서 전송됩니다. 이런 표현계층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압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션 계층에서는 이렇게 압축되고 부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때 통신 장치 간의 설정을 유지하고 이것을 동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걸 보내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헬까지만 이렇게 전송되는데 헬까지만 전송되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션 계층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를 당황하지 않게 연결을 끊어갖고 적절하게 각 세션을 닫고 열고 하는 역할을 보장합니다. 세션 계층까지의 데이터 단위는 메시지입니다. 전송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예로는 전이중 통신과 바디중 통신이 있을 텐데요. 뭐 세션에 대해서 모르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논리적 통신 선로예요. 사용자가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활성화된 접속을 뜻하고 때로는 이걸 연결 시간으로도 표현하게 합니다. 그 전송 계층은 이렇게 TCP나 UDP 방식의 프로토콜 관련된 계층으로서 오류 복구나 흐름 제어들을 담당하면서 두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하는 것을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네트워크 계층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세션 계층의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낼 것인지 판독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선택할 경로를 선택합니다. 세션 계층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이렇게 패킷으로 나눠서 전송되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패킷으로 나눠진 데이터는 수신 측의 전송 계층에서 다시 이렇게 조합되어서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요. 수신 측에서는. 전송 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세그먼트입니다. 데이터가 받는 수신자가 패킷을 모아서 다시 순서대로 조립할 수 있는 헤더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지금 헤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원래 데이터를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송 계층이었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조성호 선생님이 갖고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드릴 게 네트워크 계층인데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IP라는 것입니다. IP라는 건데 앞서 설명드린 정석 학생이 설명드렸던 모든 방식을 다 이용해서 메시지를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걸 어떻게 전송하죠? 박정원 학생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전송할까요? 예? 뭐가 있어야지 전송할 수 있죠? 뭔가를 다 편지를 이제 다 썼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전송할 수 있죠? 뭘 알아야 되죠? 맨 마지막에 편지지 알아야죠. 그렇죠. 주소를 알아야겠죠. 주소와 수신일을 적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게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IP 버전 4라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요것에서부터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P고요. IP 어디에서 가는지 지금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을 적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실제로 담당하는 그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IP 패킷이라고 하는 패킷의 단위인데요.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조체 전부 다 아시죠? 스트럭트 아시나요? 유효정 학생 아세요? 아신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체에서 정의를 했을 때 기억이 나시죠? 안다고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것처럼 각 부분을 이렇게 꾸러미처럼 엮어서 이것을 패킷 단위로 조합해서 보내게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편지가 있는데 이게 편지가 너무 크면 발송할 때 곤란하니까 여러 개로 나뉘어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다음으로 이런 것이 데이터 계층이 있습니다. 데이터 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더넷입니다. 요즘에 거의 모든 시스템 이더넷을 쓰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살 때 항상 스펙에 보면 여기 이더넷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더넷이 사람들이 가장 인터넷이라는 단어랑 가장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더넷 카드는 인터넷이랑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르죠. 이더넷 카드는 이제 저런 정보들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송하기까지 도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들어오는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0과 1로 그 모든 TCP 패킷들을 모아서 0과 1로 바꿔서 실제 네트워크 회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특이한 주소가 하나가 부여가 되는데요. MAC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고 미디어 접근 제어라는 것인데 많이 아실 겁니다. MSMP 때부터 맥 주소를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인데요. 맥 주소라고 하면 이 이더넷 카드에서 이더넷 카드에 제조할 때부터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서 이 장비를 식별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이 장비를 식별하게 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DHCP 서버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 계층을 한번 나가버리면 맥 주소는 그 이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 이상은 예외적인 항목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드디어 물리계층입니다. 물리계층은 정말로 하위적인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랜선이 있습니다. 물리계층에는 랜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랜선만 딱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이것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랜선은 0과 1을 실제로 반대편 컴퓨터에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죠. A양의 비율을 다시 한다면 제 정보를 실제로 페이스북 서버에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즘에 이 랜선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가비트라고 들어보셨죠? 기가비트도 이 랜선의 종류입니다. 기가비트는 요 중에서 선을 몇 개의 선을 사용하느냐 그런 것만 사용하는 그런 거를 정해놓은 그런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계층의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OSI 7계층의 7가지 계층이었는데요. 이 중에 설명이 덜 된 건 아니면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